밀크 커피 반점, 군집성 흑자증, 릴 흑피증. 병명만으로도 생소한 질환들. 치료도 까다로워 난치성으로 분류된 질환들인데요. 갑자기 막 이러니까 처음에는 진짜 우울했어요. 하지만 이젠 고치기 힘든 병이 아닙니다. 첨단 의료기기를 활용해 난치성이라 불리던 질환도 치료되고 있죠. 이제 어느 정도 경험하고 이제 좋은 장비들이 뒷받침이 돼야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시간이 주어지고 그리고 이제 충분히 적절한 치유를 받는다면 이런 질환들은 반드시 좋아질 수 있는 질환이라고 믿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난치성 색소 질환을 알아온 지선영 씨. 지금은 레이저 치료로 얼굴 반을 뒤덮고 있던 커피색 반점들이 거의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빨리 지울 수 있는 거였는데 이렇게 이 좀 긴 시간 동안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구애받았던 게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래요. 까다로운 난치성 색소 질환, 이제는 치료할 수 있다. 정확한 진단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안전하게 색소를 제거한다. 피부과 전문의 황성환 원장. 아빠 품에 안겨 피부과를 내원한 소민이. 소민이는 태어날 때부터 난치성 색소 질환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병명은 밀크 커피 반점. 우리나라 인구의 10%가 이 질환을 갖고 있죠. 조리원 퇴원하고 대학병원에 한번 교수님한테 진단을 한번 받아봐라. 뭐 악성 뭐 반점이 아닌지 이런 진단을 받아보라 해서 이제 대학병원을 갔죠. 네, 가가지고 이게 이 반점이 밀크 커피 반점이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이제 일단 외적으로는 반점이 있는 거고 다른 문제는 없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이런 반점은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소민이는 올해 2월부터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10차례 레이저 치료를 받았는데요. 예전에는 처음 봤을 때는 이 모공 주위에 이제 볼록볼록한 것들이 색소가 이 안에 차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하얗게 된 부분들이 이제 이 안에서 다 보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고 있고. 치료하지 않을 경우 자라면서 크기가 커지거나 진해질 수도 있는 밀크 커피 반점. 표피에 멜라닌 색소가 증가돼 나타나는 이 질환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 피부에 이제 각질 세포가 있습니다. 각질 세포가 있고 그 밑에 기저층에 멜라닌 세포라는 게 있는데 그 멜라닌 세포의 이제 특정 부분들이 선천적으로 색소를 이제 많이 만들어서 이제 각질 세포로 많이 옮기는 그런 이제 경향을 가진 세포들이 있다고 이제 우리가 추정하고 있고, 보통 아까 뭐 어머니께서 종아리에 있었던 것처럼 유전적인 요인이 있고, 보통 뭐 유전적인 요인은 같은 위치에 거의 비슷한 크기로 존재하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 아기처럼 다른 위치에 좀 더 커지거나 좀 더 작아지거나 이런 경향으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치료법에는 고출력 레이저 시술과 저출력 레이저 시술이 있습니다. 저출력은 치료 후 통증이나 물집 잡힘이 없어 주로 유아기에 시행하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에너지를 좀 약하게 하고 있는데, 이제 에너지를 세게 할 때 그 마취연고를 바르면 아기들은 이제 표면 인적이 작아서 위험할 수 있어요. 저출력 레이저를 병변 부위에 조사하는 황성환 원장. 그 색소를 피부 세포로 옮기는, 소위 말하는 색소를 옮기는 팔이 있습니다. 그 팔들을 레이저 자극을 통해서 그 돌기들을 끊어주는, 그래서 이제 에너지를 색소를 못 옮기게 하는 그런 기전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소민이는 반점이 얼굴에서 멀리 넓게 분포되어 있었지만 얼룩덜룩한 모양이라 치료가 어렵진 않았습니다. 현재 병변이 30% 정도 없어진 상태인데요. 치료를 잘 받고 있는 소민이가 대견스러운 엄마와 아빠. 소민이가 아직 어린데 이런 치료를 받게 해서 이제 부모로서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자기도 이제 커서 이게 피부가 깨끗해진 걸 보면 오히려 어릴 때 이렇게 치료해준 걸 고맙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이 성인이 된 후에 아니면 뭐 학력이 된 이후에 이제 치료하는 것들을 보통 이제 우리가 추천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른 나이에 치료를 해보니까 훨씬 치료가 잘 되는 거예요. 훨씬 치료가 잘 되고 치료의 반응도 좋고 더 빨리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후 1개월 이상만 되면 치료를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선용 씨가 태어날 때까지만 해도 유아기에 밀크 커피 반점을 치료한다는 인식이 없었습니다. 밀크 커피 반점을 갖고 태어났지만 치료를 위해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죠. 여기 이렇게 반 전부 다 있었어요. 코까지. 지금 거의 티도 안 날 정도로 모르죠, 요새 만나는 사람들은. 21살에 치료를 시작해 지금은 반점이 거의 사라진 상태인데요. 빠르게 안 사라지니까 이게 사라질까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눈에 띄게 많이 옅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는 이제 거의 티도 안 날 정도로 말 안 하면 모를 정도로 많이 없어요. 오늘은 아직 반점이 남아있는 눈 주위와 코 주위 병변을 제거하기 위해 내원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코 아래쪽에 있는 일부랑 이제 눈꺼풀에 있는 이런 거, 그리고 어차피 치료하는 김에 요 바깥쪽에 이제 피부 톤을 좀 더 보정해주면 훨씬 깨끗해질 것 같아요. 병변이 밀크 커피를 쏟은 모양과 비슷하다 해 붙어진 병명 밀크 커피 반점. 저출력 레이저 시술은 주변 조직의 손상을 줄이고 진핀의 색소만 파괴할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사실 이제 충분한 시간, 충분한 치료 횟수, 그리고 이제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반드시 좋아진다고 확신을 드릴 수 있어요. 저도 이제 뭐 한 번, 10번 만에 좋아지는 사람, 20번 만에 좋아지는 사람 했을 때 1년 가까이 걸리는 사람 이제 여러 명을 봤지만, 사실 치료에 대한 확신만 있고 이제 뭐 이제 의료진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반드시 좋아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출력 레이저로 나머지 병변을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시술 후 병변 부위가 얼룩덜룩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황 원장. 그 정상적인 피부랑 거의 색깔을 맞추는 것 자체도 이제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만 매끄럽게 진행이 되고 나면 이제 원래 정상적인 피부랑 전혀 이제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좀 시선을 느끼는 것도 있고 부담스러워 했었다면 지금 없어진 지금은 본래 얼굴을 찾은 것 같기도 하고 훨씬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으니까 저의 지금도 또 앞으로의 미래도 훨씬 좋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이러한 난치성 색소 질환인 밀크 커피 반점은 치료를 하더라도 재발 가능성이 높은 질환입니다. 안올 거예요. 병변이 사라진 후에도 유지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태어날 때 밀크 커피 반점을 갖고 태어난 예지. 생후 11개월부터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중에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말씀하시는 거는 알아보니까 이게 애들이 이렇게 얼굴이 커지면은 더 커질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어릴 때 한 치료 받는 게 좋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지금은 병변이 거의 사라진 상태입니다. 혹시 모를 재발을 대비해 일주일 간격으로 유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통 유지치료를 제가 10에서 20회 이렇게 권장했던 이유가 보통 그 정도 하면 그 다리들을 다 끊는데 효과적이라고 돼 있어서 보통 그 정도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올라오면 당연히 같은 부위에서 인접한 부위에 다시 올라오고 다시 이제 같은 치료를 하면은 오히려 그 전보다도 반응이 더 빠르게 좋아지는 걸로 돼 있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밀크 커피 반점은 현재 사라졌지만 엄마의 걱정은 남아 있습니다. 이마에 생긴 연어반 때문인데요. 이게 사실 지금 하는 치료처럼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거면 당연히 하자고 있는데, 하고 나면 다음날 애기들은 다시 병원에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멍들고 이제 피물집 잡히는 그 관리를 또 해야 돼서 제 생각에 지금보다 조금 더 아픈 거 참을 수 있는 다음에 하는 게, 왜냐면 지금 이제 한번 하고 나면 다음부터 다시 안 오려고 할 거예요. 환자의 나이, 병변의 크기나 위치 등을 고려해 치료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것들은 그냥 단순히 어떤 질환들은 A, 또 어떤 질환은 B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에서 보듯이 이게 위치가 나중에 미용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위치인지, 그 다음에 또 나이가 어려서 이걸 통증을 참을 수 있을지,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을지,
또 뭐 앞으로 치료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또 뭐 집에서 거리는 어떻게 되고 얼마 만에 찾아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밀크 커피 반점 유지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유지 치료는 병변을 없애는 치료보다 에너지를 20에서 30% 낮춰 시술합니다. 이러한 유지 치료는 재발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죠. 오케이, 끝. 앞으로는 강한 자외선은 피해야 할 겁니다. 재발하면 같은 자리에 생기거든요. 같은 자리에 이제 저렇게 어두운 갈색으로 또 뭔가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 드시면 다시 병원 내원해 주시면 됩니다. 태어났을 때 좀 막막하고 저희 이제 부부 중에는 그런 사람도 없고 큰애도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이게 왜 가지고 태어난지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치료하고 나니까 만족스러운 결과에 정말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난치성 색소 질환들이 고치기 힘든 병으로 알려졌던 이유는 치료 기간도 오래 걸리고 치료 후 흉터가 남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규환 씨도 얼굴에 색소 질환이 있었지만 치료할 생각은 못했죠. 보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저도 뭐 거울이라든지 이제 뭐 사람들 대할 때 이게 얼굴에 대해서 이제 신경이 많이 쓰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데서 제가 많이 좀 걱정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증상이 도드라지게 나타난 건 사춘기부터였습니다. 한창 예민한 시기인 사춘기 때 반점이 생겨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죠. 아무래도 사춘기 때인데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보니까 이렇게 오른쪽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점형으로 이렇게 많이 좀 티가 나더라고요. 제가 좀 의식할 정도로. 사회생활 하는 데서 좀 관리하는 차원에서 또 저도 뭐 아예 또 신경 안 쓰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좀 커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진단 결과 병명은 흑자증이었습니다. 여성보단 남성에게 잘 생기며 주로 사춘기 전후에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질환이죠. 우리 흑자라는 것은 그 이제 균일하게 이제 색소를 띠는 이제 병변을 말하는데, 조직학적으로는 이제 표피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기저세포에 멜라닌 세포가 증가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흑자는 이제 어느 정도 흑자의 양이 많고 어느 정도 이제 별을 보일 경우 흑자증이라고 부르는데, 고객님 같은 경우는 보시듯이 얼굴의 편측에만 한쪽에만 이렇게 흑자들이 이제 군집되어서 물이 찌어서 이렇게 나타나는 상태고, 흑자증은 분포에 따라 전신 흑자증, 중심 안면 흑자증, 편측 부분 흑자증으로 불리는데요. 이규환 씨는 편측 부분 흑자증에 속한 경우였습니다. 문헌상에는 저희가 한 10여 케이스 정도가 발표되어 있는데, 이른 나이에는 한 6세 정도에 생긴 케이스도 있고,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뭐 20대 후반 이렇게 생긴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요것 자체가 아직 정확하게 그 요인이 밝혀져 있지는 않은데, 그 논문상에서도 보고 보면 그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 피부 세포가 그 이제 뭐 유전적인 요인이든 다른 우리가 알 수 없는 요인 때문에 그 멜라닌 세포를 좀 더 많이 만들어내고 색소를 좀 더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기질적인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흑자증 진단을 받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타 병원에선 밀크 커피 반점, 잡티 진단을 받기도 했죠. 뭐 사실 기대하기는 이제 호전된다고 하면 뭐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호전될 수 있는지. 사실 뭐 거의 이제 없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한 20번에서 한 50번 정도 말씀드린 거고, 그 정도 치료하면 거의 완전하게 없이 치료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일단 또 부분적으로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일정 기간 좀 유지를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얼굴이나 이제 목, 손바닥 이렇게 노출 부위에, 손등 이렇게 노출 부위에 발생한 병변 같은 경우에는 햇빛 노출을 좀 많이 피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크림 같은 거 지금부터 이제 그 자외선이 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선크림 좀 잘 바르시고. 치료에 앞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한 색소 질환. 증상은 비슷하게 보여도 질환에 따라 그 원인과 치료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상이 단일 원인으로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것인지 정확히 진단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편층 부분 흑자증 같은 경우도 그 다른 부위에 신경섬유종이라든지 다른 이제 그 우리 탈색 소반이라든지 다른 그런 피부 병변들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이제 경련을 하거나 다른 문제를 또 간질 수 있는 신경섬유종증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피부 동반 이상을 확인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규환 씨는 신경섬유종증으로 인한 색소 질환은 아니었습니다. 레이저를 조사해 병변을 치료하는 황성환 원장. 보통 옅은 병변들은 조금 더 빨리 사라지는 경향이 있고 색깔이 이렇게 좀 진한 병변들은 거기보다 좀 좋아지는 속도가 좀 느릴 수 있는데 일단 흐려지면서 또 주변하고 색깔을 맞추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 같은 에너지를 조사를 하다 보면 오히려 치료한 부위만 색깔이 더 빠지고 주변에는 이제 피부색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좀 더 얼룩덜룩해 보일 수 있거든요. 레이저에 반응하는 병변 양상에 따라 에너지를 조절해 치료를 시행합니다. 만약에 좀 화끈거리시면 이제 오늘 집에서도 좀 차가운 거 드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이 붉으시거나 아니면 혹은 뭐 물집이 잡히시거나 하면 다시 병원 내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치료 초반인 이규환 씨. 치료가 진행될수록 얼굴의 반점도 사라지길 기대해 봅니다. 사춘기 이후부터 겪었던 스트레스도 사라지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좀 자신감이 좀 더 생기지 않을까. 뭐 앞전에도 불편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좀 더 이제 제 얼굴에 대해서 좀 더 드러낼 수 있고 좀 자신감 생기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난치성 색소 질환은 때론 전혀 의도치 않은 행동으로 발병하기도 합니다. 최근 색소성 질환을 앓게 된 권숙희 씨. 염색약을 바꾼 후부터였습니다. 해나 염색약 사용 후 이마와 관자놀이, 얼굴 바깥 부위에 릴 흑피증이 발병했죠. 그렇죠. 또 화장 지우니까 더 시커멓게 나타나죠. 그 외출할 때는 많이 좀 화장을 두껍게 해갖고 다니고 있고요. 릴 흑피증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병하지만 가장 흔한 원인이 해나 염색약과 향수입니다. 그 염색약을 좀 바꾸고부터 이제 그렇게 된 거죠. 한 너댓 번 했을 때는 조그만 조살 같은 발진이 요런 데 하고 목뒤하고 생겨가지고 대설잖게 생각을 했는데 오래 하고 나니까 갑자기 그렇게 뭐 전체적으로 발진이 뭐 어느 날 갑자기 생기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변화에 그저 답답하기만 했던 권숙희 씨. 어디 꼭 나갈 때는 마스크를 하고 나가고 뭐 그랬죠. 아주 처음에는 굉장히 좀 당혹스럽고 막 뭐라 그럴까 우울증도 오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해나 염색약이 색소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만 알았어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염색약을 사용한 지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증상이 나타나 지금은 치료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헤어 제품, 뭐 향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피부 이제 장벽이 손상을 받게 되면 이쪽에 이제 기저층의 이 바닥들이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럼 깨지면서 이쪽에 있는 색소들이 이 아래쪽으로 정상적으로는 이제 색소가 존재하지 않는 이 아래쪽에 이제 진피층에 이런 세포들이나 이런 색소들이 떨어져서 위치를 하게 되는데 따라서 치료는 염색약 사용으로 인해 생긴 색소 침착을 치료함과 동시에 손상된 피부 장벽을 안정화하는 치료도 시행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치료를 하려면 이 손상된 피부 장벽을 회복을 시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바닥에 이제 떨어져 있는 이런 색소들을 레이저를 통해서 맑게 하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릴 흑피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돼서 나타난 결과고 보통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제 진행된 결과이기 때문에 보통 치료하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권숙희 씨는 지금까지 14차례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피부 장벽도 어느 정도 개선돼 피부 예민도가 감소해 있는 상태인데요.
점차 에너지를 높여가며 색소를 제거할 겁니다.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오히려 애기들보다 더 약하게 시작을 해야 되고, 왜냐면 피부에 대한 예민도가 되게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예민도가 감소하고 피부 장벽이 회복되는 걸 확인하고서는 에너지를 이제 조금씩 더 늘려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중기 정도에 이제 속하는 정도의 에너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색소들을 완전히 제거하려면 아직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은 염색도 삼가고 화학 성분이 들어간 제품도 줄여야 하지만 처음보다 나아지고 있기에 치료 의지를 다질 수 있는데요. 하루빨리 예전의 모습을 되찾길 바랍니다. 굉장히 좀 힘들어 했는데 이제 횟수가 자꾸 이제 가다 보니까는 치료가 되는 것 같아서 요즘은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색소 질환은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질환에 따라 치료법과 치료 시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색소 질환을 갖고 있다면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에게 적절한 치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생명의 시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빨리 치료를 하지 않으면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의료진한테 충분히 이제 적절한 치료를 받고 이제 반드시 좋아질 수 있는 질환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꾸준하게 치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